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이제 감사드릴 일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2분의 구독자 중에 저 한 명이 굉장히 구독 안 했죠. 곧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1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는지는 저는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봐주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는 재미가 있고 요즘 들어서 영상 조회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아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뿌듯해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수능 한 컨텐츠가 조금 오디오가 너무 이제 튀어서 그 볼륨 레벨 조절이 좀 안 돼서 오늘은 제가 따로 마이크를 하나 잡고 원장님에게는 목에다 마이크를 하나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SMR이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은 그 문제집을 언제부터 풀었습니까? 저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눈높이, 있죠. 장원 한자 네, 이런 있죠. 게 있었잖아요. 네. 저희 때는 또 학습지가 유행하던 시절이어서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건 풀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떠세요? 저도 재능 교육, 네. 재능 교육에서 했던 거 했었고 저희 집에서 누나들이 윤 선생, 윤 선생 윤 했죠. 했었고, 네, 저도 그때 이제 어릴 때는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윤 선생으로 전 파닉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집들을 처음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수학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거의 약간 패턴 앤 드릴 형태로 네, 옮진 싱크빅도 저는 했어요. 거의 생각해보니까. 이제 똑같은 형태의 이렇게 문제를 네, 했는데 근데 그 나이 때 필요한 또 영역인 건 맞습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 되게 이제 쉬운 그러니까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맞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산수죠. 수학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네. 산수 훈련 같은 거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나 이런 영어에서도 파닉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문제집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생들 중에 문제집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집을 보면 되게 재미난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요? 그 첫 번째는 틀렸다는 표시하는 걸 주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그 틀렸다는 표시를 못 해요. 왜일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학생의 심리. 뭔가 틀렸다는 거는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좀 왜곡된 학습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첫 번째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 네,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것을 도여 용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보통 공부도 잘해요. 잘해서 꼼꼼하기도 하고요. 90점,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 맞는 걸 대부분 가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자기 입장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애들 있고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과 잘못됐다는 것, 잘못하고 있다는 것 이걸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렸잖아요. 네. 뭘 틀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머님들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머님 진짜 중요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문제집을 왜 풉니까? 왜 풉니까 문제집을? 내가 배운 걸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어떤 네. 개념을 배웠다면 그 개념의 이해 여부를 적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문제집의 네.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집을 다 맞았다고 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 맞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다 맞췄다는 뿌듯함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공부라는 건 어쨌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은 게 중요한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거의 비슷한 학원들을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시간 안에 좋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포커스인데 포커스 둬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만약에 문제집을 다 맞고 있다면 그 문제집을 일단 잘못 골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됐죠? 네. 그러면 당장 그 문제집을 멈추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으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바로 몇 학년 한 학년 올리고 그렇죠. 그게 이런 아니라 거가 아니라요. 그렇죠. 같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네. 상위 레벨의 문제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풀렸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한 10개 중에 3, 4개 틀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딱
학생이 현재 모르고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연기고 학생에게 큰 괴로움을 주지 않는 선입니다. 맞아요. 혹시 이제 문제집 풀어보시면 뭐 다 맞는 페이지도 있고 네. 다 틀려본 페이지도 있으시죠? 있죠. 진짜 환장하잖아요. 아, 막 차마 채점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럴 때는. 그러니까 풀고 있는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알고 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쓰는 거야. 아무거나. 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자리 비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빈칸이니까 쓰는 거지. 뭘 알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페이지를 다 틀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쉬운 단계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또 수업 시간에 보면 아예 연필도 되려고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한테는 일단 써봐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아예 이 현실을 마주하려고 하지도 않는 네네. 틀리는 건 둘째치고 네.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에서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는 좀 자유롭게 써보라고 하죠. 틀려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학생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뭔가를 이제 트라이 해보고 그거를 확인해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바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좋은데 그냥 이제 애한테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집을 풀리는 상황에서는 그냥 애들이 만약에 다 틀려서 나간다 그러면은 좀 잘못 고른 문제집이 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집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네, 않겠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못 생각하신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맞은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무의미해요. 결국은 10개 중에 3, 4개 틀렸는데 그 3, 4개 틀린 거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가 중요한 맞아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10개 중에 10개를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낭비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공부인 겁니까? 결국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 아이의 문제집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금 제대로 된 문제를 풀고 있고 아이의 상황이 어떤 건지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 한 가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고 있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중1 거를 풀었는데 거의 한 90%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중2 수준의 중2짜리 문제집을 풀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 문제지의 난이도가 쉬워서일 수도 있고 중1 그걸 다 맞았다고 해서 중1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출판사의 어떤 교재이냐에 따라서 세세하게 난이도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중1 수준의 영어를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그 한 학년의 거는 한 2-3번 정도는 좀 풀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집에서 풀게 하는 어머님들도 중1 수준 것 우리 애는 다 잘 알아요. 바로 중2 수준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한 번 더 그 학년 거를 점검해보고 가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같은 산타페도 네. 옵션 유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달라지고 네네네. 열선도 있고 뭐 핸들도 따뜻하고 그렇죠.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출판사 안에서도 같은 과목의 같은 학년 교재를 만들면서도 트림을 다르게 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출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그런 거 어디 나오냐면 문제집 맨 앞이나 맨 뒤에 가면 그쪽에 라인업을 소개해요. 맞아요. 그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업을 소개하는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 뭐 포함하고 있는 어휘의 수준이나 아니면 개수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점 가서 직접 비교를 하시면 같은 범위의 내용을 이거를 5줄로 설명했느냐 15줄로 설명했느냐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건너뛴다고 이제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다고 그냥 박수 칠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수준에 있는 걸 정말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어설픈 선행을 진행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어머님들이 보통 굉장히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건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같은 학년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지라고 하더라도 단어의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1
문제지여도 쉬운 문제지는 단어가 조금 평이에요. 조금 쉬운 편인데 그렇지 않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준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1 범위의 문제지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문법 영역이라고 하면 그렇겠네요. 뭐 I am a boy 같은 이제 네. 비동사의 네. 현재 시제를 이야기할 때 네. 거기에 I와 boy는 사실 누구든 알 수 있는 네. 단어니까 거기에서는 허들을 없애고 네. 오로지 현재 시제인 am만 보게 했으면 네. 이제 거기 현재 시제의 다른 이제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거기에 I와 boy 대신에 다른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면서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다 단어를 허들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셈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같은 문법의 개념도 단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로 이 아이가 이건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국어 같은 건 모르겠는데 영어는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아예 중2 때 했던 그 범위가 사라진 채로 바로 중3에서 예를 들면 뭐 투부정사부터 바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개념이 아예 문제지에 빠진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2 걸 다 풀었다고 해서 중3 걸 바로 문제지를 주게 되면 여기 이 사이에서 갭이 발생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영어든 국어든 그 공부는요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정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수를 이해하면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라서 그 정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탄탄한 개념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시면 사실 같은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항상 많은 것들을 건드려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과목의 정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뭘까를 고민하시면서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걸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의 문제지를 꼭 한번 펼쳐보시고 혹시 우리 아이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의 아이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이제 매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매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